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어코 올 것이 왔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방팔방 들렸는데 대출금지와 금리 인상에다가 여러가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단행이 된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빠져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흐름과 시세, 거래량을 항상 주목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무주택자들을 가위 눌리게 한 집값 거품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기어코 올 것이 왔다. 다주택 갭투자 곡소리 난리통. 이분들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뛴 건 사실이죠. 자,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아파트도 이게 추락하는 거 보세요. 자, 주식도 지금 이제 바람 앞에 완전 등불이 돼 버렸습니다. 자, 부동산 오늘은 상당히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시청하시면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다 알고 있든 또는 모르고 있든 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대폭락 변동 요인, 먼저 매물 폭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냐? 3기 추가하신 듯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0만 가구가 넘어요. 지금 이미 토지보상금도 다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 매물 약 800만 가구, 이 1000만 가구라는 생각을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락장에 쏟아진다는 게 문제고, 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150만 가구가 다주택 매물에 들어가 있고 갭투자 매물이 이 중에서도 약 40%에 해당돼요. 실거주보다 갭투자 매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 매물 이게 쏟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돌발 변수들이 지금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했잖아요. 그리고 곧 또 조만간 단행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확대, 이 펜딩 매물, 영끌, 갭투, 다주택 이런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영끌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갭투자는 이제 띄엄띄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연착륙, 이제 정부가 집값을 서서히 안착시키기 위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자, 인구도 급감하고 매수는 실종됐고 거래는 절벽이고 매물은 쌓이고 지금 현재 이게 단행되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높이 걸쳐 있다고 해서 안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규제 완화, 이게 서서히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규제 완화 카드가 강화됩니다.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도 완화되고 대출도 완화되겠죠. DTI, LTV, DSR, 거주 환경, 자, 이것도 조정지역, 투가지역도 해제가 될 것이고 청약 완화, 청약 자격, 지역, 전매 제한 이런 거 다 풀려버려요.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9월 부동산 대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집값 거품이 세계 최고라는 게 문제예요. 단순하게 2배, 3배 뛴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다음으로 이게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도심 집값 세계 2위, 서울 집값 세계 도시 4위, 전국 집값 세계 16위. 보세요. 어떻게 된 게 몇천 개 도시 중에서 이렇게 비쌉니까? 국가적으로도 16위예요. 자, 가계대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2021년 기준 GDP 100%, 그 다음에 가계대출 증가율 2위, 상환불능 악성대출 최고. 이 가계대출이 지금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새 정부 집값 연착륙,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부가 이제 서서히 집값을 이제 연착륙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나 대출 중지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근데 정부가 집값 하락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국회도 아마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 확대는 이미 추진 중이고 그렇게 되면 다주택이나 갭투자의 매물들은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국 집값을 여러 차례 경고했죠. IMF, BIS, OECD, ADB 등. 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뭐 히메네스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정말 많은 국내외의 그 기관들이 또는 국가들이
한국 집값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진행 중입니다. 가계대출 실질금리 상승하고요. 대출 중단, 연끌 매입 급감, 기준금리 대폭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금융위기를 전제로 해서 집값이 추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이클상 하락을 하더라도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 지속되고 있고요. 주요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유동성, 즉 코로나발 세계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하락 기간과 하락 시세. 이거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하락 기간 최대 5년, 그리고 하락 금액 한 8억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과거 시세 원상 회복이 환영 둘까요? 자, 먼저 1년, 2년, 3년, 4년. 보통은 한 3, 4년, 4년은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장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년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1년 하락, 2년 하락, 3년 하락, 4년 하락. 자, 그런데 1년 하락, 만약 8억짜리가 있다면 1년이면 7억, 2년이면 6억, 3년이면 5억, 4년이면 4억.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토막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 기간이 길수록 집값은 많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세 원상 회복. 만약에 7억이 되면 2020년 수준, 6억이면 2019년, 5억이면 2018년, 4억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하락 기간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까지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부동산 거품 많은 곳, 이게 대폭 나갑니다. 거품 많은 곳이 어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해요. 여기는 좋은 곳이니까 안 떨어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싸고 좋은 곳과 폭락은 비례합니다. 또 비싸고 좋은 곳과 폭등도 비례합니다. 즉 폭등한 게 폭락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1번부터 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빠지냐? 서울입니다. 특히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전국 지역별로 랜드마크, 즉 30억 넘어가고 20억 넘어가고 10억 넘어가고 비쌀수록 많이 빠진다. 자, 가격 측면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위험하고요. 10억 이상은 모두 급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그냥 5억이라고. 자, 호재가 많을수록 위험해요. 이건 4년 있다가 GTX가 들어서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야지.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상승장이 그때까지 진행되면 GTX가 들어서면 더 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년까지 계속 올라갈까요? 하락장으로 전환되게 되면요, 이 상승장에 거품으로 뛰었던 이 GTX 호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폭락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또 올라가겠지만, 자, 이건 하나의 GTX를 예로 든 거고, 그 호재가 하락장에는 악재다. 꼭 기억하세요. 호재가 하락장에는 뭐다? 악재다. 자, 그 다음에 교통, 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GTX, 신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형을 보자고요. 그럼 누가 많이 떨어지냐? 또 한강변, 뉴타운, 재건축, 새 아파트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얘들 폭락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위험하다. 그냥 폭락 당연하고,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은 희소성이 없고 경쟁자가 많고 세월이 흐를수록 헌아파트가 되는 것들이 위험해요. 예를 들면 자, 지방광역시는 다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고가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비싼 거. 2기 신도시가 새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거품이 최고치인데다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서서히 사라지고 집이 워낙 넘쳐나갖고 3기 신도시한테 밀려요. 자, 수도권 랜드마크의 모든 비싼 아파트는 다 위험해요. 그럼 종합적으로 지역, 가격, 호재보다, 이런 호재도 중요하지만 집값이 누가 많이 뛰었느냐, 이게 폭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지역과 위험 지역, 집값 폭락하면 그러면 계속 위험하니까 영원히 잡지 말아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폭락하고 계속 올라가는 곳.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폭락하면서도 장기적으로도 위험한 곳,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보자고요. 단기적으로는 폭락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신고가 찍고 날아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곳은 누가 뭐래도 강남 한강변 도심권입니다. 서울의 강남 한강변 도심권을 이길 곳이 없어요. 설령 반토막이 나더라도 다음 10년 후에는 얘 엄청나게 뛸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전체가 두 번째겠죠. 이제는 서울은 경기도보다 땅이 15분의 1도 안 돼. 땅이 좁아.
인구는 많고 희소성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그냥 맨날 신도시만 지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울 전체가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서울 가까운 곳, 특히 강남과 가까운 곳, 과천, 분당, 판교, 유래 이곳을 들 수 있고, 네 번째는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얘들이 새 것이니까. 다섯 번째, 자, 3기 신도시나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분양하면 뛰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 다섯 가지는 장기적으로 폭등합니다. 폭락한 이후에. 자, 그런데 폭락을 한 다음에도 장기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신고가도 못 찍고 좀 위험한 곳들. 서울 외에 모든 위성도시의 비싼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돼요. 1, 2기 신도시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동탄, 평택, 송도, 일산처럼 서울에서 먼 거리, GTX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글쎄요.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을지는 또 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의 비싼 아파트들, 얘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광역시니까. 서울 인근이 아니니까.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시의 비싼 아파트, 특히 20억 넘는 아파트는요, 아주 위험합니다. 막연한 재개발, 지금은 막연한 재개발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폭락장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텐데 언제 개발할지도 못하는 이런 것, 빌라를 왜 잡습니까? 자, 강남, 서울, 실거리가 먼 지역들. 거리가 일단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좀 기피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상승장 금액대별로 폭등 시세, 하락장 금액대별로 폭락 시세. 이것도 현실적이에요. 실제 폭등장에 보자고요. 13년 바닥부터 21년을 봤어요. 3억짜리가 8억이 돼요. 여기 보면 3, 4, 5, 6억이에요. 집값이. 근데 4억짜리는 11억으로 훨씬 많이 뛰었죠. 자, 하락장이 5억짜리는 16억으로 뛰었어요. 자, 6억짜리는 23억으로 뛰었습니다. 무섭죠? 이건 지금 실제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야. 서울 기준으로. 자, 그러면 하락장 보자고요. 그럼 8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점점 이제 보자고요. 11억짜리는 6억으로 떨어지고요. 16억짜리는 8억으로 떨어지고요. 23억짜리는 11억으로. 하락폭이 크네요. 당연히 비싼 아파트를 잡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 내 아파트 떨어졌다고 가만히 잠잘 게 아니라 갈아타시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공부는 이게 공부예요. 이건 계속 반복됐어요. 에이,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자, 그 다음에 무주택이라도 폭락장에 잡으면 유리하다. 지금 2017년에 잡은 사람 아주 부럽죠.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팔기 전에는 현금이 아니죠. 자, 그런데 2021년 지금 매입한 사람이 있고 2025년 대충 폭락장에 매입할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2017년에 매입한 사람은 4억에 매입했으면 지금 8억이에요. 무려 4억이나 벌었어요. 그쵸? 근데 결국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4억으로. 2025년에 4억으로. 결국 본인이 산 가격만큼 폭락합니다. 정말 무섭죠?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이게 8억짜리가 지금 4억에서 뛴 게 아니에요. 2013년에 한 2억이나 여기서 뛴 거예요. 2억이나 3억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 그럼 이제 12억까지 올라가겠죠. 결국 근데 이게 그래서 집은 있어야 돼요. 특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4억이 8억이 됐다가 또 4억으로 떨어져도 결국은 12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차익은 총 차익은 8억 맞네요. 왜? 4억이 매입해 갖고 12억.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이 갈아타기 찬스 2025년에 폭락하면 오히려 이걸 끌고 갈 게 아니라 막 20억짜리가 막 8억으로 떨어진 게 혹시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많이 가니까. 자, 이제 B, 지금 잡은 사람들. 폭등장에 잡으면 8억에 잡았다. 자, 좀 올라갈 것 같아. 조금은 더. 근데 이제 만약 하락장에 4억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 돈 다 날라가요. 전세를 꼈던, 연끌을 했던. 근데 이때도 돈이 있다면 갈아타기 하세요. 더 많이 빠진 걸로 갈아타면 무조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또 12억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결국 이분은 하락장에 잡았으면 더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4억의 시세차익을 거둬요. 왜? 12억으로 가니까. 이거는 서울의 예입니다. 경기도나 지방은 이렇게 간다는 보장 없어요. 왜? 땅이 넓고 집이 남아들고 인구는 감소하니까. 자, 이제 C 볼까요? 이 사람은 계속 4억 갖고 있다 그냥 폭락장에 잡아버렸어.
그럼 이 사람하고 똑같은 가격에 잡았네요. 결국 2017년에 잡으나 뭐 2025년 바닥에 잡으나 결국은 12억. 오히려 이 사람은 차익이 더 커요. 우선 눈에 보이는 차익은 같지만 이 사람은 늦게 잡았기 때문에 뭐 대출도 덜 받았을 것이고 기회비용상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번 거예요. 결국 2017년에 잡아서 부자 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 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자, 이때는 대출을 잘 활용해야 돼요. 고지식하면 안 돼요. 폭락장에는 좀 공격적이라도 좋아요. 자, 이제 부동산 매입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핵심사항,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지금 매입할 때 아예 내가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솔직히 1, 2, 3, 4억짜리들 매입하라고 하잖아요. 5억 이런 것들, 싼 것들은 뭐 빠져도 많이 안 빠지니까 실거주고 돈이 있고 하면. 그런데 이제 비싼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잡았는데 1억이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갔다. 근데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부대비용 이런 거 따지면 8천만 원 꼬라박아요. 즉 2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1억이 뛰어봤자.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자, 그러면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플러스 부대비용 하니까 7천만 원이나 날라가요. 1억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떨어지면 망하는 거고. 세 번째, 자 1억 상승했는데 2년 이상을 했는데 실거주를 못하고 갭 투자를 했어. 전세 끼고. 이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그래도 반절은 얻네요. 근데 1억 뛰면 5천만 원 먹지만 1억 떨어지면 이 사람은 1억 그대로 손해보는 거예요. 자, 1억 상승 2년 이상 비과세 근데 나는 실거주를 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2년간 올라줘야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잔금 기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한 3개월이나 2년 5개월이 되겠죠. 바로 잡아도 과연 그렇게 뛸까요? 앞으로 2년 5개월? 자, 만약 그렇게 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팔아. 1년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역시 똑같아요. 세금 실거주에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금이. 자, 그리고 상승이 끝나면 하락장으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잡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비싼 거 잡는 거. 인력 뛴 게 현찰이 내 것이 아니다. 세금 문제 내가 얘기해줬죠. 과거에 보면 이게 0인데 문재인 정부 대책 때 정말 2017년 8위, 9.13, 12.16 대책 참 많았네요. 올랐다 떨었다 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이번 현재 지금 이제 2021년 9월 16일 여기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2022년까지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당장 이렇게 20%로 폭락할 확률은 나는 20%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2022년에는 거의 빠질 거로 보여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자,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이에요. 자, 공공대책이 나오게 되면 폭락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매입을 신중해라. 자, 이제 금리 인상 이전과 금리 인상 이후로 집을 나눠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이전에는 매도자 한 명이라면 매수자가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 하나 덧붙이면 이제 대출 중지죠. 대출 중지. 이 이후에는 매도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매수자는 줄어들었어요. 정말로. 집값이 지금 버티고 있어서 많이 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이에요. 팔리질 않아요. 자, 이제 전국 집값 흐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그러면 어떻게 흐름을 압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아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기 집값만 봐갖고는 몰라요. 그건 너무 국지적이야. 이걸 보세요. 전국 집값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4개 있어요. 먼저 강남을 보세요. 강남 재건축, 강남 아파트, 그냥 강남 몇 개 아파트를 점검해 보라고요. 이걸 보면은 아, 전국이 빠지고 있다, 안 빠지고 있다를 알 수 있어요. 아직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없는 게 강남이 건재해요. 건재. 자, 주간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KB리브원, 부동산 114가 있는데 얘들 매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다 나와요. 이 3개를 보세요. 수도권, 경기도, 서울 뭐 또는 도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면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그래프로 누적된 게 나와요. 아, 떨어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주요 지표, 매매 거래량, 매도 호가, 전세가. 이건 네이버에서 그 아파트 몇 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나오고 또 뉴스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죠. 이게 같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통. 그래서 호가는 어떻게 됐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고 전세가는 어떻게 됐고 같이 나오잖아요. 시세에서. 자, 이제 정책 뉴스는 솔직히 오버하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집값 흐름은 어떻고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꺾였느냐, 하향 추세냐, 상승 추세냐, 거래량은 어떻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할 판단 요소. 보통 이걸 팔까요, 살까요 이렇게만 물어봐요. 이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자, 입지를 보고 타이밍도 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조금씩.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세 개를 다 보는 겁니다. 입지. 단기간으로 나는 매수한다면 수도권이 조금 유리한 것 같고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이 유리합니다. 이제 10년까지 되다 보면은 수도권 잡으면 안 돼요. 서울 잡아야지. 설령 거품이 꼈어도 같은 가격대에는 서울이 유리하다. 기억 꼭 하세요. 그러면 어떤 순위냐? 강남, 한강변, 도심권, 서울의 변방 이 순으로 유리하고요.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 서울, 신도시, 경기도, 지방 순으로 유리한 거 맞아요. 이건 상승 하락을 떠나서 타이밍은 2년, 만약 나 2년 있다 매수할 거야 그럴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세요. 앞으로 1년간 더 뛰게 되면 2년 있다 2년 이내에 매수한다면 뭐 내년에 매수한다, 올겨울에 매수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다만 자 10년 동안 앞으로 내다봐야 돼. 사이클상 최고의 투자는 2에서 5년 후 바닥이라는 거. 아까 내가 바닥이라고 했죠. 이게 미리 잡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것들. 시세 차익보다는 하락장 안전에 우선을 둬야 돼요. 지금 무슨 차익을 따집니까? 세금이 폭탄인데. 하락장 갈아타기를 염두하세요. 자, 개인 상황, 실거주 자본금 연봉을 꼭 판단하고 중저가 저평가 황금성을 따져서 영끌이냐 갭투자냐 아니면 고가 아파트 매입이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분양할까 매매할까 세금 또 정책은 어떤지 분양이냐 매매냐는요 지금은 분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설령 떨어져도. 근데 하락장에는 이제 매매도 판단하고 진짜 하락장이 되면 분양이 우선이 아니에요. 매매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자, 이제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1억 오르고 5억이 폭락한다. 지금이 딱 이 말이 맞아요. 앞으로 1억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떨어질 때는 5억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매수자는 지역 물건 자본금 수입 판단 잘 하시고 분양 매매 유리한 조건을 좀 판단해보고 21년 상승, 25년 하락 뛰어봤자 앞으로 1년이고 떨어지면 거의 4, 5년 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2년까지 상승 여부. 아까 비과세 2년 상승하기 어렵다고 했죠. 상승장과 하락장의 그 기대치와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측을 했죠. 왜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자는요.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하락장에 이거 물리니까 지금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아예 매도하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황금성이 떨어진 아파트, 즉 나홀로 아파트가 주로 많은데 이런 것들도 갈아타기 하거나 그냥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팔라고는 안 할게요. 고점에서 잘 파세요. 황금성이 떨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팔아야 돼요. 아파트 매도가 목표면 버티게 하세요. 왜? 좀 더 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평범한 아파트 소유자 무조건 파는 게 등산은 아니에요. 집안 안에 그냥 끌고 가도 좋습니다. 그냥 괜찮은 아파트, 보통 아파트라면.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을 좀 던지라고 하는 거지. 자, 다주택 차익이 적은 것은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끝물입니다. 지금 소외지역 뜨고 있죠. 서울 변방, 경기 전방, 지방 변방.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뛰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거래도 안 됐던 것들이. 대형 평형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40평대 이상이 뛴다는 것은 끝물이야. 거래량 감소, 미분양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죠. 지방 같은 경우. 거래량이 계속 감소된다는 것은 매수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40 영끌 증가, 갭투자. 3040 특히 30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동학개미처럼 지르는 세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상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핵심적인 가격이 하락한다. 강남 아파트, 고가 아파트, 선도 아파트가 추락하면 이건 진짜 하락장이에요. 아직은 이게 안 됐어요. 이거는 거의 다 공통적인데 이 차례가 돌아오면 진짜 위험합니다. 자, 무주택자, 아파트 매입, 분양권, 1주택자, 2주택자. 자, 이런 분들은 이거 표를 잘 보고 활용하세요. 자, 정말 멋진 부동산이네요. 자, 비행기가 하늘 보이는데, 자, 지금은 거품이 터진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동산도 뻥 하고 연기처럼 터진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가 반복되어 돌아오게 되고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패배의 쓰라림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는 늘 조심해야 하고 무주택자는 다가올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